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한 71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비례대표제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이죠. 그 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는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성정당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위성정당에서 국회의원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22대 국회의원은 다시 연동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국회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요. 압도적인 책임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본인이 지금 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법원을 2-3번씩 가니 정신이 없겠죠.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시간에 쫓겨서 또 엉뚱한 방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31일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회견을 하고요. 그 다음 2월 1일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이성정당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낳은 현행 연동형을 폐기하고 그 이전에 정통으로 했던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그런 쾌도 남마 결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문화일보가 내놨네요. 민주당은 원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낳은 최악의 선거제 검수완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 것이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그러한 검수완박을 처리를 고리로 군소정당과 흥정해가지고 만든 준연동형, 바로 준연동형 이따 설명드리겠는데요.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야 하는 정치 도의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사실 비례대표 제도가 혼돈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을 선택할 듯 했으나 대선 공약 파기 비판, 당내 일부와 소수당 좌파 진영의 비례연합 정당 제한 등에 밀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권역별 병립형과 당원 투표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및 외곽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손익계산은 짐작할 만합니다. 연동형으로 가면 공천권이 제한되고 이낙연 전 대표 세력 등이 의석 잠식도 걱정될 것입니다. 병립형이면 대선 공약 파기, 진영
분열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지만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권역별 병리평은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8일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며 세계 권역별 병리평을 중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47석으로는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일부 15석가량을 소수 정당에 배려하는 연동형을 결합하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전국 단위의 단순 병리평을 결단하고 총선 뒤에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협의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그 선거안이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 이하입니다. 지역구가 253명입니다. 전국 지역에서 뽑는 게 253명이고 비례대표제로 뽑는 게 47명입니다. 그 47명을 병리평으로 할 거냐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숫자를 계산하기 좋게 지역구가 250명이고요. 비례대표제가 5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병리평은 어떻게 되느냐? 병리평입니다. 1번 정당에서 지역구가 만약에 150명이 선출됐습니다. 300명 중에. 그러면 비례대표 3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비례대표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수 50명에 30%를 곱하면 몇 명입니까? 15석이 되겠죠. 그러면 지역구 150석에다가 15석을 더하면 165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번 정당에서 지역구가 10석을 확보했습니다. 10석. 예, 전국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했다면, 그런데 10석을 확보했지만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40%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비례대표 50석 곱하기 40%면 몇 명입니까? 20석이 되겠죠? 그러면 10석에다가 20석을 더하면 30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전국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금 3번 정당이 30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런 30석을 얻은 당은 단점이 있느냐? 인기는 40%입니다. 전국에서 정당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비례대표. 그런데 전체 300명 중에 30명밖에 없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바로 이런 것이 병리평의 단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리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250명을 뽑고 비례대표제가 5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50명을 병리평으로 하지 않고 일부는 50석 중에서 20석은 병리평으로 하고 나머지 30석은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번 정당에서 150석을 지역구에서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비례대표 30%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150석에다가 병립형은 20석입니다. 20석에 30%가 되니까 6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당은 결과적으로 150석에다가 6석을 더하니까 156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50석 1번 정당에서는 150석을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 50%를 얻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전혀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고 그리고 연동형으로 6석을 확보하니까 156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번 정당 한번 볼까요? 3번 정당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구를 10석을 얻었습니다. 10석.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40%를 얻었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비례대표 40%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리병이니까 20석에다가 40%면 몇 석입니까? 8석이죠. 8석입니다. 그러면 10석에다가 8석을 추가하니까 18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지역구 10석에서 10석을 얻었다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석이면 3% 이상을 얻은 겁니다. 300명 중에 10석이니까 3%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3% 이상을 얻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8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과거에 2016년까지 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전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수를 얻은 것만큼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비례대표가 30% 얻었다 그러면 전국 지역구에 30%, 40% 얻었다 40%만큼, 10% 얻었다 그러면 10% 해당하는 것만큼 이렇게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그런 정당 국민의힘에서도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는 병립형을 하자, 일부는 준연동형을 하자 해서 지금 말썽이 많은데 지금 71일 남은 상태에서도 아직 비례대표제 결정이 안 난 것은 책임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